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미뤄지면서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이 발빠르게 시작한 진학 상담회는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상담회 시간, 심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입은 다가오는데 기약 없는 등교. 어느덧 5월 중순이란 시간에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못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만 털어놓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어떻게 될지도 막막하기도 하고 아는 게 너무 없고. 이런 불안 해소를 위해 8일부터 시작된 경남 대입정보센터의 진학 상담회는 늦은 시간까지 학부모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올해 대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시고요.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과 불안 상황을 좀 활용해서 본인한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교사와 50분간 맞춤형으로 진행된 상담에 학생도 학부모도 모처럼 부담을 덜어냅니다.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과에 맞춰가지고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조언을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저한테 막중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나아갈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시니까 그런 구슬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약간 완벽한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코로나 위기에 정보 하나 얻기 힘든 요즘 가장 앞서 진행된 경남의 진학 상담은 전국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등교가 연기된 13일 하루에만 100여 통이 넘는 전화가 전국에서 몰렸고 5월 홈페이지 접속자는 열흘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는 25일과 26일 창원에서 열리는 국립대 교대 진학 설명회는 1분도 안 돼 마감된 상황. 전문가는 5월부터 8월 진학 설명회와 엑스포, 진학 공부방과 대학 설명회, 진학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촘촘히 운영되는 만큼 걱정보다 꼼꼼히 일정을 살펴달라고 조언합니다. 고1, 2학년 학부모를 위한 대입 설명회도 준비된 만큼 챙겨봐도 좋습니다. 부모님들 불안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은 불안은 충분히 해소될 것이고, 그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 경남대입정보센터가 다양한 진학 서비스를 가지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 아닌 코로나19로 겪게 된 유례없는 고3 생활. 불안을 이기고 대안을 찾으려는 절박함에 정보를 향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는 끝이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서로 힘내고 의지하면서 이 사태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어. 파이팅!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생활 속 방역이 시작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 등 문화 행사들은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 예술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전주영 기자입니다. 자, 스탠바이. 시작 사인과 함께 불이 켜지고 한복을 입은 무용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노랫소리에 맞춰 아름다운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무대와는 달리 넓은 객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객이 없는 공연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역 행사나 공연이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예술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무용수들도 이렇게 생활 전선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조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창원시는 예술단체의 공연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무관중 공연 참여 공모 사업 예술 맛집 배달인 창원을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향악단, 우리 예술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무관중 공연으로 이제 여러 채널로 한번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한번 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발표하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사기양양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단체는 46개 단체. 이 중 공연 분야의 26개 단체와 연극과 전시 분야의 10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공연과 전시 후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출연료 형식의 창작 활동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는 22일까지 창원시에 영상으로 전달된 무관중 공연은 순차적으로 창원시 예술 맛집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죠. 김해의 한 아파트 근처에 백로 천여 마리가 모여들면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백로떼가 모여있던 문화재 보호구역 구지봉의 울창한 숲이 사라지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백로 천여 마리가 모여들어 소음과 악취 민원이 폭주했던 구지봉입니다. 이제는 푸르렀던 나무들이 쓰러져 움푹 패인 듯한 모습입니다. 백로가 앉았던 울창한 나무들의 모습을 볼 수도 없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2월부터 고사한 소나무 등 270그루를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서식지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 올해 백로떼는 구지봉을 찾지 않고 있는 상황. 백로떼 내쫓기에 성공한 셈인데 주민들은 다행이라 말하면서도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새가 안 해 좋긴 좋은데 왜 하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지. 이 나무에는 새가 원래 안 앉아요. 안 앉는데 다 비버렸다고. 지금 이 숲이 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좀 가라앉아서 그렇지. 얼마 전에 해도 이게 굉장히 보기 싫었다고. 벌목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구지봉에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소나무 밑동이 남아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면 베어버린 장가지들이 쓰러져 있고 남아있는 소나무들은 앙상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한 모습입니다. 백로를 쫓기 위해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해시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구지봉 환경 정비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좋은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약간 떨어진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백로가 이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벌목을 하고 환경 훼손 쪽으로 접근하는 건 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자연을 훼손하는 데 거리낌 없는 행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백로가 상생하는 방안들이 토론회를 통해 언급됐는데도 가장 쉬운 방법인 벌목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쫓겨난 새들은 어딘가에는 정착을 해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 그때도 계속 벌목으로만 해결을 할 것이냐,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김해를 찾은 백로를 친환경 정책의 결과로 포장했던 김해시. 민원이 커지자 서식지를 없애면서까지 내쳐버리는 김해시의 입맛대로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합천 지역 아동들의 실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멀리 큰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 불편이 컸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합천의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돼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합천에 사는 10살 이하 아동 수는 2천여 명. 하지만 40여 곳의 지역 병의원 중 어린이 환자 전문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지역의 마지막 소아과가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7월 문을 닫으면서부터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인근 대도시로 원정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부모들은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게 병원. 소아과가 있다가 합천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병원 가려면 진주나 대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진주에 가야 되는 게 제일 일단 힘들어요. 그래서 합천구는 아동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아과 개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2020년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공모에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부모들의 수건이었던 소아청소년과는 올 하반기 삼성 합천병원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민간 의료기관은 시설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경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며 또 지역 주민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인근 대구, 진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 의료기관인 삼성 합천병원은 올 한 해 시설비와 인건비 3억 원을, 내년부터는 연간 2억 5천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인력과 시설을 재정비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천구는 또 지역 병원과 연계해 소아 진료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 주요 질환 관리 등의 보건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고성군 고성읍 지역이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 간 고성에 오가거나 다툼으로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도 벌어졌는데요. 고성군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 시설을 늘리기로 했지만 당분간 주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고성읍 도심 지역입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차들이 좁은 골목마다 마구잡이로 주차돼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는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고성읍에는 노상 주차장과 유료 주차장 등이 있지만 자리가 부족한 데다 주차비를 아끼려는 운전자들의 얌체 주차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일은 시내는 좁고 주차는 차는 자꾸 늘어나고 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특히 식당가 인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식당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차선 하나가 통째로 막혀버렸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과 얌체 주차가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 갈등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차 갈등으로 다툼이 벌어져 차량을 파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주차 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고성군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국비와 군비 등 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고성읍의 최대 100대까지 소용 가능한 공영 주차장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해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70면에서 100면 정도 이제 주차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주차장 건설로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얌체 주차를 막기 위한 불법 주차 단속과 추가적인 주차 대책 마련 등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파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안가에 설치한 테트라포드. 이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흔히 볼 수가 있죠.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을 하면 혼자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고 중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테트라포트 사이로 추락한 50대 남성을 구조합니다. 묶고 위에 얹어서 묶을 거예요. 단단하게 좋아. 지난달 30일 해운대 마린시티 주변 테트라포트 사이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2일에도 60대 남성이 테트라포트 사이로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매년 부산에서 테트라포트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트라포트는 멀리서 보면 촘촘하게 설치된 것 같지만 구조물 사이사이 빈 공간이 많습니다. 또 구멍 깊이는 3에서 5m 정도로 추락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자력으로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테트라포트 위에 오르고 지자체의 경고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말도 듣도 안 하고요. 잘 안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좋게 이야기해가 내려옵니다. 그냥 위험하다고요. 지난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테트라포트 사고는 150여 건에 달합니다. 행락객과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출입과 부주의 등 안전 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트라포트에 빠지게 되면 골절상을 당할 수 있으며 스스로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주위의 소음에 묻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 법적으로 테트라포트 위 낚시는 금지돼 있지만
출입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지난달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오는 22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경남도에서 밝힌 지원금 사용 통계를 살펴보니 지급 시작 2주 만에 40%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지역민들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는데 도내에선 64만 8천 가구가 이에 해당됐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지원 대상 가구의 77.1%인 50만여 가구가 1,55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급 이후 2주간 지원금의 40%인 490억 원이 벌써 사용됐는데 대부분 골목 상권에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읍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동네 마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한정식과 고깃집 등 도내 일반 음식점이 그 다음을 차지했고 정육점과 첨가물,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료품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도내 취약계층 가구에 우선 지원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는데 첫날에만 도내 9만 8천여 가구가 706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오프라인 또는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받길 원한다면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경남도 콜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서는 도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9월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받으신 재난지원금은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착한 소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사용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표가 경기 활성화인 만큼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현금화 등 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3일 김해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검증위원 11명과 전문가 20여 명이 전날 오전 10시쯤 김해공항을 방문해 5시간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증위원들은 김해공항에 활주로가 추가 신설됐을 때 관제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여부를 가리는 총리실 검증 결과는 이르면 6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시가 소상공인 긴급재난수당 1차 신청분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창원시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며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동일한 요일에 시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성군은 18일부터 110억 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대신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고성사랑 상품권을 고성군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첫 승정인 옥포대첩을 기념하는 제58회 옥포대첩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옥포대첩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인 옥포대첩 제례는 최소한 인원만 참석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자 95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을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며 경남 청년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산업통상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자동차와 함께 5톤 수소트럭 실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개발한 쓰레기 수거용 수소트럭을 운영하며 성능을 검증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트럭 시범 운행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 개선과 기술적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 주인을 찾은 성동 조선해양이 2년 만에 법정 관리를 졸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채권단 동의를 거쳐 성동 조선의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동 조선해양은 2018년부터 4차례 매각 시도 끝에 지난해 말 HSG 컨소시엄과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안에 전기차 1,234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말까지 기존 충전시설 470기에 급속 충전기 30기와 완속 충전기 70기 등 총 100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 기업과 학교 등의 주차 공간에 충전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조 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했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합니다. 통영시는 지금까지 2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경유차 200대에 대해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250대에 대한 조기 폐차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 트럭 등입니다. 경남도는 후반기 새 경제사령탑을 선임했습니다. 도는 문승욱 전 경제부지사 후임에 박종원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정책관을 박문규 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후임에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낸 이찬우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도는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공식 임용할 예정입니다. 거창군 새마을회에서 직접 제작한 아동용 마스크 1,000매를 거창군에 기부했습니다. 새마을운동 하천군지회에서 새봄을 맞아 페튜니아와 금자나 베고니아 등을 식재했습니다. 창원시에서 창동 예술촌 입주 작가들의 예술작품 특별 전시 및 판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해시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특별 판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취약계층에 도시락과 위생용품을 전달했습니다. 거창군에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 소하천과 도로변에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창원에서 식당 여주인을 상대로 살인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 지역 여성단체는 끊이지 않는 여성 혐오 범죄를 규탄하며 현재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입법 예고한 경남도의 여성폭력 방지법이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 이번 내용들 오늘 자세한 분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경영 경남도의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위원장께서 지난 일요일 집회를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집회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일요일 날 2시에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한 60여 명의 그 여성들이 모여서 창원 페미사이트 시위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집회는 지난 5월 4일 그 창원에서 발생한 40대 그 남성이 고깃집 여사장 60대 여성을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이 사는 아파트 밑에서 기다리다가 칼로 수차례 찔려 살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남성은 정신질환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20년 연장자인 여성의 결국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어이없이 살해한 여성 혐오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네. 이 사건에서 판 20, 30대 여성들이 특히 이제 분노를 하였고요. 경상도 비혼 공동체 여성 모임인 위드가 주최를 했고 저희 여성의당 경남도당이나 여성단체 페미니즘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에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창원뿐만 아니고 진주, 양산, 김해 여성들이나 또 정의당이나 민중당의 그 여성 당원들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여성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경남여성단체 연합이랑 이제 수십 개 여성단체와 여성의당이 2016년 5월 17일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강남 여혐 살인 사건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살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되는 4주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 경남에서 여성과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 안전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경남 시민행동을 이라는 목소리로 지금 공동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지방검찰청이라든지 경남경찰서 앞이나 경남경찰청 앞이나 경남도청, 창원시청, 경남교육청에서 5군데 하고 있고 그리고 5월 17일은 강남역 여성혐오 피살사건 4주기 추모 행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여성의 생명권과 안전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대할 예정입니다. 네,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들인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형태 범죄가 최근 경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먼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으로 고인되신 여성분께 정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여성 강력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번에 살해 동기가 여성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살해 동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요. 여성한테 계속 친절을 강요한다는 이것도 우리 사회적인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사건들이 역시나 여성들한테 모두 원인을 돌리거든요. 당신이 유혹을 하지 않았냐, 또 맞을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동기를 거는 거는 지금도 여성 혐오 범죄나 똑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단지 다른 면이 있다면 여성이 전혀 모른 채 남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 여성들이 당하고 있다는 이게 참 더 심각합니다. 아마 저는 이 원인이 볼 때 우리 사이버상에 익명성으로 난무하고 있는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권의식이나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걸 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일종의 사회적인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상에 아무리 양성평등 기본부터 바뀌고 여성폭력 방지법도 만들어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다루지
다루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나 보통 남성 집단들이 좀 성찰을 좀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왜 이러는가,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이 어떤 여성 혐오나 차별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데 늘상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저는 좀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뭐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도 많아 보이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일명 미투 1호법이라고 불리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법이 여성 안전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또 들거든요. 네, 그렇죠. 현재 이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작년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기존에 이제 여성인권 3법이 있었죠. 성폭력특별법이나 뭐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이렇게 3법이 있었는데 요 가해자 중심으로 좀 되어 있고 기존의 성불평등한 이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는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폭력방지법의 그 정책을 보면은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한 법적 구조 마련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 지원을 이제 권리로서 이렇게 했거나 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 부분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여성폭력 정책의 실효성을 추진하기 위한 이 구조를 좀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2018년 논의를 하면서 여성폭력의 정의가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폭력으로 이렇게 수정 통과되어서 약간 법안의 취지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폭력방지법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폭력 3법을 우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나 성불평등한 구조를 이렇게 바꾸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혐오나 성착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이 좀 더 필요하고 정부의 여성 혐오 건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성 혐오 범죄나 그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이 남성의 이게 놀이나 재미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재난 대응 수준의 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도 여성폭력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도의원 입장에서 어떤 허점들이 보이는지. 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여성폭력 방지 조례를 만드는 거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른 조례라기보다는 현재 그 기존에 있던 성폭력 방지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전면 개정안으로 사실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이제 기본 의무를 좀 지키려 한다거나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운다거나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법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허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법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좀 동의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성폭력방지법은 다른 법과 달리 여성폭력이 뭔지에 대한 정의도 있고 2차 피해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있어서 사실 이런 건 조례에 좀 약간 동의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를 담아줄 필요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게 좀 함의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지자체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조례에서 또 굳이 명시 안 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 폭력 방지 기본 조례에 따라서 도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우리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가 좀 명확하게 좀 나와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굳이 이제 구태여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의 지금 폭력 현실, 특히 우리 창원 여성 살해 사건 이런 걸 봤을 때 벌써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 2차 피해 방지 센터를 만들겠다. 좀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폭력 방지 교육을 좀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또 명시하고 이런 것도 해야 좀 조례 제정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아집니다. 네, 구체성을 요구하셨는데
경남도의 18개 시군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조례 지침을 말씀하셨듯이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각각이고 일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빠진 부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선 관심이 좀 부재라고 좀 봐지고요. 일단 공무원들은 법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의 의무가 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없어도 법 따라 하겠다 이런 경향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인식의 정도가 아마 성폭력이 중요하다 싶으면 그쪽 조례들만 나와 있고 가정폭력이 중요하다면 그쪽만 나와 있고 다 총괄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특히 우리 경남도내도 보니까 거창, 창녕, 합천 이런 경우는 아예 조례나 지침조차 없다는 이런 정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 의원들이 대다수가 80~90%가 남성 의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폭력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고 그래서 굳이 이런 조례를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한 30~40년 됐지만 아직도 이런 조례조차 없다는 게 우리 좀 현주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들을수록 좀 답답한데 위원장님께서도 참 요구할 부분들이 많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이야기에서 그 하반기에 입법 예고된 경남도 여성폭력방지법도 더 보완할 것이 있어 보였는데요. 어떤 점도 요구하고 싶으신지. 지금 현재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전에 입법 예고를 하게 돼서 이제 의견을 주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의견이 개정안이 당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중요한 여성폭력 방지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여성폭력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성단체나 또는 여성 시민, 도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성단체에서 20년 전부터 이제 경상남도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수용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좀 젠더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인정되는 부분보다는 좀 수용 안 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도지사 시장님을 비롯해서 선출직 공무원도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이제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은 행정 부분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문제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신 분들이 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나 선출직들이 보통 이제 거의 90% 이상이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안전이나 두려움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본 조례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좀 가지고 높이기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전체 공무원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이 아니고 정말 여성의 생명권 안전은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들이 이번에 이제 집회에 나와서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안전이나 생명권에 대한 부분들이 절실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가면은 50대, 60대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은 비혼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들의 여성, 20, 30대 여성이 사실 당사자인데 이 여성의 이야기는 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듣고 기본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성비의 문제인지 남성분들 중에서도 올바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 며칠 전에 여성폭력방지 조례안에 여성단체 의견을 받는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예, 제가 이게 방송 인터뷰를 보내고 나서 이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고 아마 김경영 의원님이 좀 의견을 받아라 하셔서 아마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폭력기본법이나 또 다른 이제 강력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좀 검토하고 기존의 여성단체에서 계속 성평등 정책을 이렇게 제안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조례만큼 형식적인 그런 조례가 아니고 정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 정책을 잘 수립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이 협력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두려움을 좀 예방하고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예부 요청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집행기관에서 아마나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뭔가 생각이 좀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되어서 저도 참 반갑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기회라기도 그렇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때, 이럴 때 여성폭력 방지 기본 조례가 만들어질 때 도민들이 정말 바라는 내용들이 잘 담겨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에 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다든지 도민 인권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된 부분들이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권을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 경남이 계속 이렇게 심각한 범죄들이 연이어서 벌어진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우리 특히 여성들이 그러면 여성이 웃어주면 강간당하고 여성이 또 안 웃어주면 이렇게 살해당하고 이런 얘기를 얼마 전 우리가 페미사이드 집회 때 여성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백골 핀 무렵에 옛날에 동백 얘기가 보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그 연쇄살인범이 접근했던 이런 것들을 결국 뿌리치면서 내가 친절을 파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그 시민들 생각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공무원들한테 이러면 청년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청년평가를 넘어서서 성인권 평가, 또 혹시라도 우리가 주변에 성차별 평가 이런 것도 좀 넣어서 우리 좀 인식도를 좀 많이 변화시켜 나가는 게 이번 좀 조례에 담겼으면 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이번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핵심으로 한 토론이나 토의를 페미니즘 혹시나 이렇게 여기는 분들 계시고 이것도 성차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지. 페미니즘 맞습니다. 일단 이런 토론이 페미니즘 한 부분은 맞습니다. 페미니즘이 나쁜 뜻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페미니즘이란 기존의 그 남성 중심인 가부장제 사회를 좀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고, 여성도 기존 우리 사회에 주류로 참여하고자 하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성차별이나 여성 혐오, 성고정관념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이런 토론도 페미니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 폭력에 대해 이제 토론하고 뭐 이런 부분을 백래시라고 하는데, 이제 역차별이다 또는 이게 뭐 남성차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성차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을 말해서 그 폭력을 없애야 되는 게 그 페미니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차별 구조를 그대로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흑인 문제를 말하면서 흑인 문제에 대해서 흑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 차별받는다 했을 때 누가 옆에서 백인도 차별받아, 백인 차별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보다는 피해자들을 정말 목소리를 들어보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제도의 문제나 사회구조적 문제가 텔레그램, M방 성착취라든지 여성 혐오 살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죽어도 되는 여성과 죽여도 되는 여성은 없습니다. 여기에 남성을 대입시켜보면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남성도 없고 죽여도 되는 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인권은 동등하다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정책이나 예산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특히 우리가 좋은 사례들이 다른 지역이 먼저 빠릅니다. 사실 경기라든지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곳이 굉장히 빠른데 그런 거 참 좋죠. 경남에서 만약에 먼저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면 왜 하냐, 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수한 지역을 따라서 가는 그것만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저도 한계는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많이 좀 교류를 좀 하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런 여성 정책은 현실을 좀 들여다보기를 좀 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여성폭력 방지 조례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김경영 경남도 의원, 이경욱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남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개선이 가능한 만큼 도민들의 공감을 얻길 바라면서 오늘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